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제목으로 대화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목인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물이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일을 제공하는 조직체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형태가 대표적인 기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이익, 즉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윤은 장사를 하고 난 후에 남는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여러 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원은 되돌려 주다의 의미입니다. 여러 기업이 여러 형태로 사회에 그들의 이윤을 환원하고 있는데요. 책 48쪽에 사진 2장이 나와 있네요. 2장의 사진은 무엇을 하는 장면인가요? 왼쪽 사진을 보면 연세, 삼성학술정보관 봉헌식이라고 써 있네요. 연세대학교에 삼성 기업이 학술정보관을 지어주었습니다.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죠. 이렇게 국내의 대기업들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형태로 대학기관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기업의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의 사진은 기업의 직원들이 연말에 불우이웃을 위해 김장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기업들의 사회환원 활동은 기업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이익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 경영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판매하는 A라는 기업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발 가격이 비싼 만큼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똑같은 신발 한 켤레가 가난으로 고생하는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에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 이런 사회적 환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면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 환원 활동으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는 점점 좋아졌고 매출도 점점 늘어서 성공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기여와 함께 기업의 이익 창출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책 48쪽 아래를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울고 있는 아이의 그림과 행사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은 기업들의 사회 봉사활동 광고입니다. 어떤 봉사활동일까요? 왼쪽에 아이가 울고 있는 그림은 어떤 한 통신회사에서 하는 어린이 찾아주기 캠페인입니다. 여기에서 캠페인은 어떤 목적을 위한 홍보활동 또는 광고활동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포스터를 보시면 일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라고 써 있네요. 일성이라는 기업에서 하는 바자회를 홍보하는 포스터인데요. 여기에서 바자회는 공공 또는 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벌이는 일종의 시장인데요.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소년소녀 가장 돕기 바자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기업의 경우 기업의 성격과 봉사활동의 내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 통신회사에서 하는 어린이 찾아주기 캠페인을 보시면
기업과 봉사활동 내용 사이에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통신회사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기를 생산하고 전국의 통신망을 갖추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회사죠. 이렇게 첨단 통신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환원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일성 주식회사의 사회봉사단 10주년 기념바자회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있네요. 이 회사는 회사 내에 사회봉사단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된 회사입니다. 그만큼 사회환원 활동에 오랜 역사가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터 내용을 보시면 일성이라는 회사는 여러 계열사가 있는 회사네요. 여기에서 계열사는 경영주가 같거나 사업 계통이 같아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같은 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데 취급하는 제품들이 다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성이라는 회사도 같은 일성 회사 안에 있지만 여러 계열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성 패션 의류, 일성 전자제품 등 여러 계열의 회사가 일성 주식회사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일성이라는 기업의 성격과 바자회라는 봉사활동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포스터 가장 아래를 보시면 아름다운 가게라고 써 있는데요. 아름다운 가게는 헌 물건을 기증받아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돕고 있는 가게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게는 순수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와 일성회사 안에 사회봉사단이 함께 바자회를 여는 것입니다. 판매할 물품을 보시면 일성 계열사 임직원들이 기증한 기증품, 일성 광고 소품, 일성 스포츠 선수 기증품, 일성 패션 의류, 일성 전자제품 등 대부분 회사 내에서 기증을 받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또 광고 소품에서 소품은 작은 물건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회사를 홍보하는 광고를 목적으로 만든 작은 물건들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회사 이름이나 회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넣은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바자회라는 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팔 물건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겠죠. 일성이라는 회사는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계열사가 있고 그 물건들을 기증받아서 바자회를 연다면 물건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과 단체들을 도울 수 있는 수익금을 많이 낼 수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바자회를 통해서 이 회사의 사회봉사단이 10주년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연다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들어볼까요? 책 49쪽의 대화를 읽고 설명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이 민철과 정희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들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대화에서 어떤 의미일지 추측해 보세요. 듣기를 할 때는 너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다가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으면서 몇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고 해도 앞뒤의 상황으로 그 단어를 추측해 보는 것도 듣기 실력을 높이는 데에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화를 들어볼까요? 정희 씨, 어제 특집 방송 기업 이윤 어디로 가나 보셨어요?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요즘 기업들마다 특색 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벌인다고 들었어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어린이 공부방을 만들어서 직원을 교사로 파견하는 곳도 있고, 무료 급식 시설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기업도 있다더군요. 한 화장지 회사는 나무 심기를 비롯한 환경 보존 사업을 펼치고 있고, 어떤 전자제품 회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그런 건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물건이 품질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별 차이가 없다면 역시 좋은 이미지의 회사 물건에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올려서 좋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게 되니까 모두에게 좋은 일이네요. 이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사회 발전을 이루어가야 하는 시대예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거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잘 들으셨나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선생님과 같이 문장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철이 정희에게 말합니다. 정희 씨, 어제 특집 방송 기업 이윤 어디로 가나 보셨어요?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특집 방송은 특정한 내용이나 대상에 중점을 두고 하는 방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철이 본 어제 방송은 기업 이윤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또 여러모는 여러 모습 또는 다양하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대답합니다. 아, 네. 요즘 기업들마다 특색 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벌인다고 들었어요. 여기에서 특색은 보통의 것과 다른 점이라는 의미로 특별한, 특징이 있는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벌이다는 일을 계획해서 시작하다의 의미로 행사를 벌이다, 잔치를 벌이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의가 이야기합니다.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어린이 공부방을 만들어서 직원을 교사로 파견하는 곳도 있고, 무료 급식 시설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기업도 있다더군요. 여기에서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또 서민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소득이 낮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부방을 만들고 그 기업의 직원들이 교사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도 있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급식 시설을 준비해서 직원들이 직접 급식을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급식 시설은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다더군요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감탄하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다더군요는 다고 하더군요의 줄임말입니다.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민철도 자기가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화장지 회사는 나무 심기를 비롯한 환경 보존 사업을 펼치고 있고, 어떤 전자제품 회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기도 하던데요. 여기에서 화장지는 휴지를 의미합니다. 또 을을 비롯하는 앞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뒤에 있는 것을 하다는 의미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한 화장지 회사는 나무 심기를 포함해서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환경 보전 사업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앞에 나온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제일 기본적인 것이 와서 앞에서 나온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을 포함해서 뒤에 있는 것까지 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또 사업을 펼치다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원하다는 지지하여 돕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원자재로 하는 휴지 회사는 나무 심기를 포함해서 환경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크게 시작하고 또 어떤 전자제품 회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지지하여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던대요는 자신이 다른 곳에서 듣거나 직접 경험하거나 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민철은 자기가 직접 들은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정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여기에서 바람직하다는 사람이나 제도, 방식이 옳다, 맞다고 평가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기업의 사회 환원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사회 환원 활동은 사회를 위해서 옳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회사 이미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상당히는 꽤, 아주, 진짜, 많이 등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영향을 미치다는 영향을 주다라는 의미로 같은 뜻으로 영향을 끼치다가 있습니다. 정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건이 품질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별 차이가 없다면 역시 좋은 이미지의 회사 물건에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여기서 뚜렷하다는 아주 분명하다의 의미입니다. 또 사용된 문법을 보시면 음연, 면, 몰라도가 사용되었네요. 음연, 면, 몰라도는 어떤 사실에 대해 강한 확신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으로 앞에 있는 문장의 상황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품질에서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나면 품질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겠지만 품질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좋은 이미지를 가진 회사 물건에 끌리게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에서 별은 특별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의 의미가 되겠죠. 문법 음연, 면, 몰라도는 뒤에 문법을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개 마련이다라는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개 마련이다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당연하다는 의미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믿음이나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기 마련이다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좋은 이미지의 회사 물건에 끌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끌리다는 끌다의 피동형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민철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올려서 좋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게 되니까 모두에게 좋은 일이네요. 여기에서 그러고 보니는 그러다에 고 보니가 붙은 형태로 그러다는 그렇게 하다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는 보통 앞에서 말한 상황들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 문법 은, 는, 대로는 명사와 함께 사용해서 그 명사가
뒤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의 특성이 다른 것과 구별될 때 사용합니다. 보통 명사 은는 명사대로, 또 다른 명사 은는 또 다른 명사대로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데 앞에서 사용한 명사와 두 번째 사용한 명사가 다르게 사용돼서 각각의 입장에서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올려서 좋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게 되니까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올려서 좋은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게 되니까 기업과 소비자 둘 다에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서 사용한 문법 으로서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 사용해서 여기에서는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어떤 수단이 됨을 의미합니다. 또 간접적이다는 중간에 매개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말로는 직접적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때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라고 쓸 수 있습니다. 공헌하다는 힘을 써서 도움이 되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소비자는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좋고 기업은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니까 이윤을 올릴 수 있어서 좋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정의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사회 발전을 이루어가야 하는 시대예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거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되죠. 여기에서 이루어 가다는 만들어 가다라는 의미로 이제는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사회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또 문법 겠거니 하고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단정하거나 미리 짐작해서 어떤 행동을 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당연히 누군가가 할 거라고 미리 짐작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의미겠죠. 즉, 기업이든 소비자든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철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앞에서 정의가 말한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를 의미합니다. 눈앞은 진짜 내 눈앞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가까운 미래를 의미합니다. 또 급급하다는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쏟아 다른 일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의미로 기업들도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만 정신을 쏟지 않고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 이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반어 의문문을 사용했습니다. 반어 의문문을 사용해서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을 모두 공부했는데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책 49쪽의 1번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번,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2번, 기업의 권리와 책임. 3번, 기업의 상품 판매 전략. 4번, 기업과 개인의 역할.
여러분, 먼저 선택해 보세요. 정답을 고르셨나요? 정답은 바로 1번,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죠. 이 단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오늘 수업을 통해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민철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단지 제품을 구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책 50쪽의 세 번째 문제도 이어서 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 봉사 활동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기에서 예로 든 회사는 GE라는 회사인데요. 전기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사회 공헌 활동으로는 세계적인 자원봉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써 있고, 특기 사항으로는 자원봉사 조직은 승진의 필수적인 코스로 여겨진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진은 회사 내에서 직위의 등급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필수적인 코스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글을 완성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기 제품 회사 GE는 세계적인 자원봉사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봉사 조직은 승진의 필수적인 코스여서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래요. 여기에서 고위직은 높은 지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업들의 사회 봉사 활동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특기 사항 등을 한국어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글을 써봤는데요. 여러분이 쓴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MS는 저개발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전염병 백신 개발과 배포 활동을 병행하면서 기업, 단체, 대학 등의 기부금을 제공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병원체가 다른 생물체에 옮아 집단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또 백신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을 의미합니다. 또 배포는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행하다는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회사는 전염병에 노출되어 위험한 아이들을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또 동시에 그 백신을 나누어 주는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대표적 기업이 어디입니까? 한번 그 기업을 소개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